뉴욕시와 뉴저지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5일 루이지애나주에서 흑인 남성이 또 백인 경찰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풀뿌리 컨퍼런스가 개막했습니다. 1% 주택 다운페이먼트 융자 상품이 나와 예비 주택 구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의 상금이 5억 8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시니어센터와 도서관 등 곳곳에서 쿨링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9일인 토요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6일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더운 화씨 93도, 섭씨 34도까지 올랐다며 뉴욕시 5개 보로와 뉴저지 주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폭염주의보는 뉴욕시의 경우 오늘 오후 8시까지 이어졌고 뉴저지 지역은 9일 오후 6시까지 지속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재난관리국은 6일에서 7일 양일간 5개 보로 내 시니어센터와 도서관 등에 위치한 500개의 쿨링센터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했습니다. 뉴욕시의 쿨링센터 정보는 전화 311이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지역도 각 타운의 공립도서관 또는 시니어센터에 쿨링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은 9일 비가 내리면서 이번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 외출 시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수시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일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나면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찾을 것이 당부됩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흑인 남성이 또 백인 경찰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경찰의 과잉 대응 의혹 등 진압 과정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면서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0시 35분께 루이지애나주 베턴루지의 한 편의점 바깥에서 CD를 팔던 흑인 남성 엘턴 스털링이 경찰 2명에게 제압을 당하던 중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행인이 휴대전화로 찍은 당시의 동영상을 보면 스털링이 CD를 사려던 고객을 총으로 위협한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관 2명이 그를 발견하고 곧바로 체포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스털링에게 총이 있다고 소리쳤고 한 경관이 자신의 권총을 짚는 게 동영상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결국 수발의 총상과 고함이 오간 끝에 가슴과 허리에 수발의 총탄을 맞은 스털링은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에 동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흑인과 지역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진상규명과 함께 경찰서장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NBC 방송은 이 사건에 연루돼 현재 직무 정지된 두 경관이 4년차 블레인 셀러머니와 3년차 하위 레이크라고 밝히고 둘 다 백인이라고 전했습니다. 흑인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법무부는 직접 경관의 민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사건 수사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풀뿌리 컨퍼런스의 막이 올랐습니다. 3회째가 되는 올해는 한인 2세들의 참여가 눈에 띄는데요. 전국에서 400여 명의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가 개막했습니다. 뉴욕, 뉴저지는 물론 LA, 시카고, 텍사스 등 미 전국에서 4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는 차세대 한인 지도자를 꿈꾸는 200여 명의 한인 대학생들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인 대학생들을 위해 2014년 뉴저지에서 연방하원에 도전했던 로이조 변호사와 찰스 랭걸 위원회 보좌관 해나 김, 버니 샌더스 캠퍼에서 활동한 폴송 등이 멘토로 나서 강연하고 토론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지역 풀뿌리 운동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8080 캠페인 소개도 이뤄졌습니다. 행사 둘째 날인 오늘은 참가자들이 직접 이사당을 방문해 지역구 의원들과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저녁에는 대규모 갈라 행사가 개최됩니다. 갈라에는 에드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 등 20여 명의 연방의원과 심재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안호영 주미대사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재외국민 등록 유예 기간이 운영됐지만 신청은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총 1,0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가량 감소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말까지 재외국민 등록 신청 건수는 총 1,0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가량 감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재외국민 미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등록 유예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재외국민 등록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외국민 등록 대상자는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영주권자는 물론 유학생, 단기 취업 체류자, 상사 주재원 등이 해당됩니다.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영사확인 분야 역시 지난해보다 11.6% 감소된 7,496건을 기록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건수도 167건에서 85건으로 약 49% 감소했습니다. 반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은 7,596건으로 15.7% 증가했고 여권 발급 건수도 16.3% 늘어난 3,724건을 기록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하원이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 내로 총기 규제 법안을 표결할 계획이었지만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지난달 30일 테러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총기 판매 규제 법안을 표결할 계획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6일 뉴스 컨퍼런스에서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헌법 수정 제2조를 위반하려고 하는데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전까지 총기 규제 법안 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하원의장의 이와 같은 태도와 관련해 총기 관련 피해자들은 총기 규제를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2005년 캘리포니아주 사우전 옥스에서 총격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한 피해자는 총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은 총기 규제가 상식적인 법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를, 87%는 형사 범죄자나 정신병력이 있는 구매자의 총기 구매 금지를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퀸즈 한인타운에서는 교통 표지판 위반 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뒤로 안전벨트 미착용 티켓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시경의 2015년 1월부터 5월 교통위반 티켓 발부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퀸즈 플러싱 관할 109경찰서와 엘머스 관할 110경찰서, 베이사이드 관할 111경찰서 등에서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은 모두 16,8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교통표지판 무시는 전체의 약 24%에 해당하는 4,0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벨트 미착용이 2,792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2,01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서별로 보면 플러싱 일대를 관할하는 109경찰서는 교통표지판 무시가 2,5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벨트 미착용 907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55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엘머스 일대를 관할하는 110경찰서 역시 교통표지판 무시가 9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벨트 미착용이 868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661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반해 베이사이드를 관할하는 111경찰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이 1,0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 799건, 교통표지판 무시 524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차량 등록증 갱신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차량 등록증을 갱신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앞으로 차량 운전자가 차량 등록증을 갱신하기 위해 DMV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기존의 신청서 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운전자들은 뉴욕주가 발급한 신분증을 DMV 직원에게 보여주면 차량 등록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증 갱신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차량 등록증이 정지 또는 취소됐거나 1년 이상 갱신이 안 된 경우에는 DMV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또 최근 웹사이트를 새롭게 개편하고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교체, 운전 기록서 요청 등 다양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다운페이먼트 융자에 이어 이번엔 1%의 다운페이먼트 융자 상품도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예비 주택 구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형 모기지 은행인 퀵큰론이 1% 다운페이먼트 융자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올해 초 웰스파고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등 대형 은행들은 3% 다운페이먼트 융자 프로그램을 론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퀵큰론 측은 한 발 더 나아가 1% 다운페이먼트 상품을 발표했습니다. 퀵큰론과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디맥은 밀레니얼 세대와 첫 주택 구입자, 중산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융자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 다운 프로그램은 예비 주택 구입자가 사려는 집값의 1%를 다운 페이먼트하면 2%를 퀵큰론 측이 그랜트로 제공하는 형식입니다. 대출 신청 자격은 크레딧 점수 680점 이상인 단독주택과 콘도미니엄을 장만하려는 주택 구입자로 소득 대비 채무 비율이 45% 이하여야 합니다. 재용자는 해당되지 않고 세컨드홈이나 투자용 주택 구입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체 측은 고객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일 추첨에서도 메가밀리언 로또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금은 5억 800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다음 추첨은 내일 금요일 실시됩니다. 복권 관계자는 6일 4억 5,400만 달러가 걸렸던 지난 추첨의 당첨자는 없었다며 이제 상금은 5억 800만 달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추첨은 오는 8일 금요일에 실시됩니다. 메가밀리언은 거의 지난 4개월간 당첨자가 없었고 횟수로 치면 34번 추첨하는 동안 당첨자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계자는 이처럼 당첨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메가밀리언을 구입하는 고객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금이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구입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들 중에서 당첨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메가밀리언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41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올여름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합니다. 다양한 인턴십 제공을 통해 대학 졸업 후 취업률 상승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시 정부가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대규모 일자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5,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썸머 유스 임플로이먼트 프로그램은 14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LA 시민으로 시 보조를 받거나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Investing in our young people has a great return. For them, having a job that helps them develop skills, good work habits, and to realize their potential. 이 프로젝트에 선정되면 6주간 인턴 경력을 쌓게 되는데 시간당 최저임금도 지급됩니다. 특히 올해 프로그램을 위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디즈니랜드 등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Well, we went to Sony and we went to Disney and we went to Universal and others said, this is the way you can change the face of your industry by starting out early with a diverse population of young people. And we got them to commit to hundreds of jobs this summer.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에 한인 등의 아시안 커뮤니티 참여는 3% 이하로 매우 저조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대학에서의 수업 크레딧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아시안 커뮤니티엔 큰 관심을 얻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 정부는 보다 다양한 커뮤니티의 청소년들이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머리가 축구공만큼 부푼 아이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뇌에 물이 차는 희귀병으로 안타까움을 주고 있지만 치료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2살 난 남자 아기 에몬입니다. 축구공처럼 부풀어 오른 에몬의 머리는 보통 아기의 3배나 됩니다. 무게도 9kg에 달해 목도 가누지 못합니다. 에몬은 뇌에 물이 차는 선천성 뇌수종을 앓고 있습니다. 수액 때문에 뇌압이 상승해 발달 장애를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The substance of the brain is thinned out so much, it's not going to come back. The problem here is that pressure has eliminated brain cells and nerve fibers permanently. 형편이 어려운 부모는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희귀병이지만 치료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몇 해 전 역시 뇌수종으로 부푼 머리 때문에 외계인 아기로 불렸던 인도의 여자 아기가 치료를 받고 회복한 선례도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때 머리 둘레 94cm를 기록해 의학계에 충격을 줬던 루나가 그 주인공입니다. When I saw her for the first time, my first reaction was, oh my God, because this is one of the most enlarged head one could ever see. 루나는 너무 큰 머리 때문에 누워만 지냈고 결국 뒤통수에 욕창까지 생겼습니다. 머리에 꽉 찬 수액이 뇌의 성장을 방해한 것은 물론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ecause her head is so big, she can't walk, she can't sit, she can't eat by herself, she can't hold anything.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덕분에 루나는 머릿속 수액을 빼내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루나의 머리둘레는 58cm까지 줄어들었습니다. Nobody can say whether she will be able to live a normal life or what kind of life would she lead. But the way she is recovering, I think she should be able to do at least some things. 생사조차 불분명했던 루나는 이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머리를 가눌 수 있게 됐고 미소를 되찾은 것은 물론 몇 마디 말을 하는 등 인지 능력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뇌 손상이 진행된 상태여서 온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긴 어렵지만 조금씩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অন্তর যে সময় ডাক্তার কইছে বাঁচতে না ওই সময় তো মনে করছিলাম রুনা বাঁচতই না একবারে অন্তর যাক রুনা তো একবারে 2.5 বছর উঠ পয়সল বাচ্চা আছে. 세상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기적을 만들고 있는 루나처럼 에몬에게도 희망이 찾아오길 가족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911 응급신고를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최근 911 응급센터 문자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모든 응급 상황 시 일반 문자를 이용해 911에 도움을 요청하고 처한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911 문자신고는 지난달 올랜도 나이트클럽 참사에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낸 한 희생자의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5건의 사기를 벌인 가짜 아시안 무속인 일당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경은 6일 귀신을 쫓아준다거나 저주를 풀어준다며 피해자들에게 수천 달러의 현금과 보석을 갈취한 5명의 아시안 여성 사기단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품이 담긴 가방을 받은 뒤 내용물을 물병으로 바꿔서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6일 오후 2시께 퀸즈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맨홀이 폭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일대는 물론 민권센터가 위치한 41번가와 키스나블러바드 선상에 위치한 일부 건물들까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맨홀은 콘 에디슨 직원들이 전기 공사를 하던 중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했으며 직후 주변 도로가 통제되고 시민들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메인스트리트 선상 전 구간을 포함한 A구역의 주차 요금이 오늘 15일부터 현행 25센트당 30분에서 15분으로 2배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1시간에 50센트만 주차 요금을 지불하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1시간에 $1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이 구역은 한인 상점들이 밀집해 있어 한인 상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구역을 제외한 다른 구역에서는 기존 요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덥고 습하겠고 밤에는 강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1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습하고 더운 날씨에 오후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